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형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키메라 칼라에서 카나오가 해결된다면 어떨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카나오 같은 경우는 원작에서 귀여운 외모와는 다르게 암울한 과거를 가졌고 누군가의 명령에만 따르는 모습으로 나왔지만 점차 주인공 탄지로에게 마음을 열며 감정을 찾아가는 캐릭터였죠. 그런 카나오가 혈기화되어 흘러가는 키메라 칼날이라면 어떨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 난 능력치 보증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카나오는 태어났을 때부터 자신이 이 세상에 환영받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아빠는 온데간데 없었고 엄마는 항상 자신을 볼 때마다 자신을 원망하며 혐오한 눈빛을 보내곤 했죠. 아기인 카나오는 엄마의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알고 있었기에 더욱 이혼받지 않고자 울음 한번 제대로 터뜨려본 적이 없었고 카나오의 엄마는 울지 않는 아이를 보고는 소름 돋는다며 역시나 넌 괴물이라고 했습니다. 카나오의 엄마는 카나오에게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 안 되는 존재라며 입버릇처럼 말했고 어린 카나오는 그 뜻이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느꼈죠. 간혹가다가 카나오의 엄마는 칼을 들고 카나오를 죽이려고도 했었지만 결국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해치지 못했고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는지 시름시름 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카나오가 3살쯤이 되었을 때 엄마는 병이 심해져 결국 죽고 말았고 카나오는 이웃집 아줌마가 불쌍하다며 데려와 키우게 되었죠. 하지만 그 이웃집의 아저씨는 우리 먹을 것도 부족한데 다른 집 자식을 데리고 왔냐며 화를 냈고 걸핏하면 스위치에 들어와 카나오를 학대하곤 했습니다. 카나오는 이 세상에서 자신을 반겨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고통 속에서 커갔죠. 그렇게 카나오가 10살이 되었을 때 이웃집 아저씨는 집에 가사가 기울었기에 카나오를 노예로 팔아 그동안 먹여준 값을 충당해야 했다고 했고 카나오를 노예상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희망 없이 시장을 걷고 있던 카나오, 그때 누군가가 이 아이는 어디로 팔려가는 거냐며 묻는 소리가 들렸고 사람을 노예로 사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 아이를 풀어달라고 했죠. 카나오는 자신의 손을 낚아채 끌고 가는 여자의 얼굴을 바라봤고 그녀는 귀살대 화주 도초 카나에였습니다. 노예상은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며 화를 냈고 옆에 있던 신호부는 그 노예상에게 거금의 돈을 뿌리면서 이 정도면 되었냐고 한 뒤 그 자리를 빠져나왔죠. 그렇게 카나오는 고초 자매가 살고 있는 나비 여택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카나오의 어린 시절부터 꼭꼭 닫아져왔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고 그런 카나오의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한 카나이는 극진하게 그녀를 돌봐주게 되었죠. 카나오는 겉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웠지만 이토록 자신에게 잘해주는 고초 자매를 위해 뭐든 다 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카나오는 고초 자매가 혈기라는 존재를 되찾는 검사라는 것을 알았고 자신도 그들을 위해 검을 배워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카나오는 고초 자매에게 무언가를 부탁해본 적이 없었기에 검술을 알려주라고 말을 꺼낼 수가 없었고 그저 카나이와 시노부가 검술을 수련하는 것을 눈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카나오의 눈은 다른 일반인들과는 달리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기에 카나에가 꽃의 호흡을 할 때 일어나는 몸의 변화를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전부 파악해 익혔고 카나이가 동작하는 모든 움직임 역시 따라할 수 있었죠. 시노부는 그런 카나를 보고 완전 천재라면서 기특해했는데 카나이는 그동안 고생만 하고 상처 가득하게 자란 아이가 검사로 성장해 또다시 많은 아픔과 마주할 필요까지는 없다며 칼은 언니가 들고 너를 지켜줄 테니 카나오는 앞으로 예쁜 것만 보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시간이 흘러 그들은 완전한 한 가족이 되었고 카나오는 언제까지나 이런 평화로운 나비저택에 일상이 가득하기를 원했죠. 그런 어느 날 시노부는 임무가 있다며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었는데 그날 밤 어떤 한 혈기가 나비저택을 습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꽃의 흙 주코들이 그 혈기를 보자마자 뛰어나왔고 그 혈기는 이거 아름다운 여자들이 많네? 너무 행복하잖아? 라고 하며 씩 웃었죠. 그 혈기 눈에는 사연이라는 표식이 박혀있었고 꽃의 흡 주고코들은 그가 강력한 혈기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지만 한 번에 둘러싸야 공격을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며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철부채로 휘둘러 그 주고코들을 순식간에 베어버렸고 그들은 압도적인 실력 차이에 절망했죠. 그 순간 또 다른 꽃의 흡의 검술이 날아와 도마를 공격했고 도마는 이번에는 꽤나 매서운 공격이라며 흥미로워했습니다. 카나이는 이미 큰 부상을 입은 주코들을 보고 싸늘하게 분노를 했고 도마는 넌 아무래도 주의 계획을 가진 아이인 것 같다며 오늘 밤 너를 먹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행복할 일이 없을 것 같다고 했죠.
그렇게 카나와 도마는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고 그 주변은 금방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마는 지금껏 만나본 검사들 중에 가장 뛰어난 실력을 지녔다며 칭찬했고 너의 지금 실력이라면 다른 낮은 급의 상현의 혈기들은 혼자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했죠. 하지만 귀달대 검사들은 결코 나를 이길 수 없다며 미세한 냉기 열정들을 자신의 주변에 깔아뒀고 카나오는 눈에 그 혈기술이 전부 보였기에 카나에게 조심하라고 외치려고 했지만 입안에서만 말이 맴돌았고 입 밖으로 외치지 못했습니다. 카나이는 그대로 도마에게 공격을 하다가 폐에 들어간 얼음 혈전 때문에 피를 토하기 시작했고 이후에 쏟아지는 도마의 공격에 엄청난 압박을 받았죠. 카나오는 도마의 모습에 뭔가의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카나이를 도와주고 싶어도 몸이 덜덜 떨려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카나이는 그런 카나오의 모습을 보고 눈빛으로 괜찮다며 어서 도망가라고 표현했고 카나오는 그저 패닉 상태에 빠져버렸죠. 도마는 어디 한눈을 파느냐며 카나에게 얼음창을 날려 몸 곳곳을 찔러버렸습니다. 도마는 이제 슬슬 끝을 내고 너를 먹어야겠다고 카나에게 다가갔는데 갑자기 어떤 기운을 느껴 도마는 카나오 쪽을 쳐다봤고 도마는 갑자기 멈춰서서 아주 흥미롭게 카나오를 주시하다가 그녀에게 저벅저벅 걸어갔죠. 카나이는 카나오에게서 떨어지라고 소리쳤는데 도마는 멈추지 않고 카나오에게 다가갔고 아주 환한 웃음을 지으며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카나오는 도마의 그 입모양에 엄청난 충격을 먹었고 그 자리에서 덜썩 주저앉아버렸죠. 그때 카나이는 카나오에게 무슨 짓이냐며 혼신의 힘을 다해 호체호흡으로 도마의 몸 곳곳을 베어버렸고 도마는 이거 하마터면 목이 베일 뻔했다며 여유롭게 받아쳐 카나이를 날려버렸습니다. 도마는 쓰러진 카나이를 보고 잡아먹고 싶지만 마침 곧 회도 뜰 시간이고 오늘은 재밌는 걸 보게 되었으니 이만 물러가겠다 하며 물러났고 카나오는 도마가 사라지고 나서야 부들부들 떨며 카나에게 기어가 응급처치를 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신호가 뛰어와 이게 무슨 일이라고 물었고 카나이가 쓰러져 죽어가고 있자 충격에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카나이는 카나와 시노부에게 복수는 그만두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 할머니가 될 때까지 행복하게 살아달라고 부탁했죠. 하지만 시노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언니의 복수는 꼭 하겠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카나이는 이곳에 찾아온 혈기는 상인의 얼음을 쓰는 혈기라며 그는 너무나도 강해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했죠. 시노부는 자신이 어떻게든 방법을 찾겠다고 했고 조금만 참으면 치료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카나이는 시노부와 카나오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고마웠다며 다정하고도 쓸쓸한 미소를 보이며 숨을 거두게 되었죠. 시노부는 그날 이후부터 언니를 죽인 혈기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그 혈기를 죽일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카나이는 귀달대 조들 중에서도 상위권의 실력을 지녔던 천재검사 자신과는 차원이 다른 전투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혈기에게 당했다는 이야기는 자신이 아무리 검사를 연마한다고 해도 그 혈기를 이길 수 없다는 것과도 같았죠. 그래서 시노부는 그동안 귀달대에서 금기시되어 오던 혈기에 대한 인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귀달대에서는 예전의 혈기들의 강한 힘을 이용하기 위해 그들의 피를 뽑아 직접 자신에게 주입하는 방법을 썼는데 그렇게 했을 때 순간적으로 혈기의 반점이 일어나 강한 힘을 얻긴 하지만 그 후에 부작용으로 피에 대한 중독에 빠지게 되었고 혈기 피를 많이 투여하게 되면 결국 혈기화가 진행되어 이성을 잃고 아군들을 공격하게 되었죠. 그래야 혈기의 피를 인간에게 넣는 실험을 금지시켰지만 시노부는 자신의 뛰어난 약 제조술을 활용한다면 그 부작용을 없앨 수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험은 쉽지가 않았는데 최대한 부작용을 없애는 쪽으로 약을 만들다 보니 혈기의 힘을 얻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혈기화가 풀려버렸고 극비의 실험이다 보니 실험 대상도 시노부 자기 자신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 자신의 신체 능력 문제인지 잠재성 문제인지 어떤 것 때문에 자꾸 실패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카나오가 시노부의 실험실에 슥 들어왔고 시노부는 이곳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냐고 놀랐는데 카나오는 저도 복수를 돕고 싶어요 라고 말을 했죠. 시노부는 자기 자신의 의견을 지금까지 한 번도 표출하지 않았던 카나오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에 놀랐고 혹시 자신보다 검사의 천재성이 있었던 카나오에게 이 약을 투여해본다면 조금은 다를까 싶어서 카나오에게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카나오는 그의 고개를 끄덕였고 시노부는 자신이 만든 약을 카나오에게 투여했죠. 그러다 카나오는 볼의 눈곱 모양의 반점이 생겼고 엄청나게 차가운 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시노부는 이대로 지속력만 유지가 된다면 성공이야 라는 생각을 했고 시노부가 생각하기에 1시간 정도의 혈기화가 되었다가 풀린다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카나오는 금세 혈기화가 풀려버렸고 시노부는 역시 내 약이 잘못된 건가? 이렇게라면 혈기들과의 싸움에서 써먹지 못하겠어 라고 실망했죠.
하지만 그때 다시 카나오가 혈기화가 되며 한기를 뿜어댔고 시노부는 약을 새로 주입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라며 당황했습니다. 카나오는 그 혈기의 모습으로 한참 동안이나 카나의 꽃의 동작을 선보였고 시노부는 카나오의 경이로운 수준의 검수를 보며 이거야, 이 아이라면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했죠. 카나오는 자유자재로 혈기화를 해제하고 발동할 수 있었고 시노부는 그런 효능이 있는 약을 만들려고 한 적은 없는데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유용한 상태가 되자 혈기 퇴치의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카나오는 혈기의 모습과 인간의 모습을 자유자재로 변화할 수 있도록 연쇄를 했고 어느정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시노부는 카나오를 비살대 검사로 입대시켜 자신의 측우코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선별시험에 내보내게 되었죠. 카나오는 선별시험에서 만난 혈기들을 혈기화가 되지 않고도 상처 하나 없이 압도하며 배워버렸는데 근처에서 다른 혈기들보다 위험한 기회가 느껴져 그곳으로 가봤습니다. 그곳에서는 한 소년 탄지로가 소멸기의 공격에 당해 이마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소멸기는 으캬캬 또 한 명 저승으로 보냅니다 라고 하며 탄지로를 향해 주먹을 날렸죠. 그때 카나오가 혈기를 상태로 빠르게 소멸기의 여러 주먹들을 베어버렸고 소멸기는 넌 뭐냐? 라고 카나오의 위치를 찾으려고 했는데 이미 카나오는 빠른 동작으로 소멸기의 목을 베어내버린 상태였습니다. 탄지로는 겨우 몸을 일으키며 반점 있는 천사가 라며 카나오를 쳐다봤는데 카나오는 평범한 소녀의 모습이었고 내 착각이었나? 라며 머리를 긁적였죠. 그렇게 선별시험은 끝나게 되었고 카나오는 살아남은 시험자들 중 유일하게 옷에 먼지조차 묻지 않은 상태로 합격하게 되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카나오는 정식 기살대원이 된 후 곧바로 충주 시노부의 직속 출코로 임명이 되어 대부분 시노부가 관할한 곳에 임무를 나가게 되었는데 시노부는 카나에를 죽인 상인이의 혈기에 대한 단서를 잡기 위함과 동시에 인간의 혈기화에 대한 연구를 더욱 몰두하기 위해 혈기를 잡아다 실험을 하기 시작했죠. 아무래도 카나오가 자유자재로 혈기화되는 모습을 보다 보니 시노부는 탐구력이 강해졌고 연구에 대한 집착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시노부에게 사로잡힌 혈기들은 시노부에게 온갖 실험에 고통스러워했고 시노부는 혈기들의 비명소리로 언니가 죽은 날의 상처를 덮는 듯 했죠. 카나오는 그런 시노부를 위해 임무에 나가 온갖 혈기들을 사로잡아왔고 시노부의 지하실험실은 묶여있는 혈기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 중 시노부는 약한 혈기들은 지위가 높은 상인의 혈기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를 찾기 위해서는 더욱더 강한 혈기를 붙잡아 실토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의 카나오에게 하연급의 혈기에 있을 만한 임무들을 추천해줬고 카나오는 아무런 불평 불만 없이 시노부의 명령에 따라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많은 기살대원들이 파견 나갔지만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는 나타공 산으로 떠나게 된 카나오. 그곳에 도달하자 사방에 거미줄들이 눈에 보였고 카나오는 그 거미줄을 피해 저벅저벅 걸어갔죠. 주변에 있는 거미혈기들은 저 거미줄들은 평범한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텐데 어떻게 피하는 건지 의아해했고 뭐 우연이려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카나오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졌고 순간 엄청나게 오싹한 한기가 느껴져 뒤를 돌아보니 카나오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다 보여요 라고 하면서 꽃의 호흡으로 그 혈기들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카나오는 분명 이곳에는 강한 혈기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일반 혈기들은 가차없이 베어버렸죠. 그렇게 주변에 보이는 혈기들을 여유롭게 퇴치하며 나아가고 있었는데 한 멧돼지 탈을 쓴 검사가 한 거대한 거미 혈기에게 고전하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카나오는 저 혈기가 이사에서 가장 강한 혈기인가? 저 혈기를 잡아야 할까? 라는 생각을 했고 그대로 뛰어가 꽃의 호흡으로 아빠 거미 혈기의 사지를 잘라버렸죠. 이노스케는 이 여자 뭐야?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데 무지 강하잖아? 라며 놀랐고 아빠 거미 혈기는 니 녀석은 뭐냐고 고통스러워하며 잘린 팔다리를 재상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카나오는 재상하지 못하도록 시노부에게 받은 독을 상처에 뿌렸고 아빠 거미 혈기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꿈틀거렸죠. 카나오는 당신이 이곳에서 가장 강한 혈기인가요? 라고 물었고 아빠 거미 혈기는 크크 웃으며 아무리 네 혁들이라고 해도 이곳에 들어온 이상 살아서 나갈 순 없다고 이곳에는 12개월의 하연호 혈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카나오는 그럼 당신은 필요 없겠네요. 가져가려면 무거워 보이기도 하고 라며 그대로 아빠 거미 혈기의 목을 베어버렸죠. 이노스케는 벙찐 상태로 카나오를 쳐다봤고 카나오는 관심 없다는 듯이 그대로 하얀의 혈기를 찾아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강력한 귀기를 느낄 수 있었는데 이미 그곳에서는 예전에 선별시험에서 만났던 이마에 상처가 있는 소년이 하얀우의 혈기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죠. 루이는 압도적인 실력으로 탄조를 압박하고 있었고 네리코 역시 오빠를 돕기 위해 상대에서 뛰쳐나와 분전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루이는 이대로 끝을 내주겠다며 거미줄 혈기를 사용해 탄조를 공격했는데
순간 꼬치오베 검소의 나라와 루이의 거미줄을 전부 베어버렸죠. 탄지로는 이전에 나를 도와줬던 그 아이? 라며 반가워했는데 카나오에게는 탄지로는 관심밖에 없고 루이를 보고 씩 웃으며 찾았다 라고 했습니다. 루이는 귀살대 검사 한두 마리가 더 나와봤자 어림도 없다며 거미줄을 마구마구 쏟아냈고 카나오는 거미줄의 흐름을 전부 눈으로 파악해 배워낼 수 있었지만 역시나 강한 하연의 혈기다 보니 인간의 몸 상태로는 압도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죠. 그래야 카나오는 혈기화를 시켰고 폭발적인 힘으로 루이의 거미줄을 전부 뚫어버리며 루이에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루이는 카나오를 보며 넌 뭐냐? 분명 인간이었는데 어째서 혈기가? 라며 당황했는데 카나오는 그대로 꽃의 호흡으로 루이의 주변을 빙글빙글 돌며 팔다리를 날려버렸죠. 탄지로는 그 압도적인 모습에 넋이 나가버렸고 예전에 봤던 카나오의 혈기 모습이 착각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카나오는 루이를 제압한 후 쇠사슬로 몸통을 꽁꽁 묶었고 탄지로를 쓱 보며 탄지로에게 다가갔죠. 카나오는 시노부가 절대로 다른 귀살대원들에게 혈기의 모습을 들키면 안 된다고 했었기에 지금껏 임무 중에 혈기의 모습을 본 다른 귀살대원들은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카나오 입장에서는 귀살대에 들어와 있는 것은 그저 시노부를 위한 것, 인간들에 대한 애정이나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없었기에 그들의 목숨보다 시노부의 명령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목격자인 탄지로 역시 죽이려고 칼을 튀어넣었는데 그 순간 네이코와 탄지로의 앞을 막아섰고 카나오는 네이코의 눈빛을 보고 이 사람을 지키려고 한다는 결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탄지로가 이 아이는 내 동생이야 제발 해치 말아줘 라며 애원을 했고 카나오는 현재 루이를 잡았으니 딱히 약해 보이는 네이코를 잡아갈 필요도 없었고 네이코는 인간을 지키고 다른 혈기와 싸우고 있는 걸 봐서는 자신과 동료라는 느낌이 있었기에 죽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탄지로 역시 뭔가 이 상황을 들킨 것에 대한 두려움이 얼굴에 쓰여 있었기에 딱히 가만히 놔두라도 자신의 비밀을 폭로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처음으로 시노부의 명령이 아닌 자신의 의지로 결정을 한 후 탄지로 남매를 내버려 두었죠. 그래야 카나오는 루이를 그대로 나비 여택으로 끌고 왔고 시노부에게 바치게 되었죠. 시노부는 카나온 역시 최고람이 기뻐했고 12개월의 혈기를 연구, 고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그러고 있는데 주합회의가 열리기에 모든 주들은 우베야시키 저택으로 오라는 소식이 들렸고 시노부는 한참 바쁜데 왜 부르는 거냐고 두덜거리며 그곳을 향해 갔죠. 우베야시키 저택에 도착을 해보니 한 귀살대 소년이 묶인 채 있었고 시노부는 무슨 일인가 연주 미치리에게 물어왔습니다. 미치리는 저 소년이 글쎄 혈기를 나무 가방에 넣고 다니며 귀살대 활동을 했다지 뭐냐며 심각한 규율 위반으로 이곳에서 재판을 열게 된 것이라고 했죠. 시노부는 그에 긴장하며 그 상황을 지켜봤고 과학한 혈기 혐오자인 풍주 사이미가 당장 탄지로와 네이코를 직결 처형하겠다며 난리를 쳐댔습니다. 그의 시노부는 그를 말리며 우리끼리 판단할 문제가 아니며 당주님이 나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간곡하게 말했죠. 그 뒤 우베야키 당주가 나왔고 탄지로는 귀살대원이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혈기를 가족이라는 이유로 퇴치하지 않고 함께 다니고 있는 심각한 규율 위반을 범했는데 주들의 생각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에 대부분의 주들은 탄지로를 규율 위반으로 처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출했고 미치리와 기유, 시노부만이 반대를 했죠. 탄지로는 네이코와 지난 2년간 인간을 공격한 적도 없고 시기를 한 적도 없다며 결코 위험한 혈기가 아니라고 울부짖었지만 투표의 결과는 6대3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우베야시키 당주는 귀살대 규율은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네이코를 처형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인 탄지로까지 죽이는 건 너무 가혹한 처사, 동생이 혈기가 된 것에 참담한 심정을 이해하기에 그는 귀살대에서 퇴출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리겠다고 했죠. 탄지로는 그에 제발 네이코를 해치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했지만 귀살대 당주의 의견은 변함이 없었고 탄지로는 그대로 저택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시노부는 이 가차없는 귀살대의 모습에 꽤나 놀랐고 카나오가 혈기가 되는 걸 이들에게 들킨다면 자신도 저 아이와 같은 처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시노부는 주들에게 그래도 이 아이는 불쌍하니 자신이 최대한 아프지 않은 독을 주입해 서서히 주의했다고 하며 일륜도를 네이코에 꽂아 넣었고 주들은 시노부를 믿고 그 다음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회의가 끝나고 시노부는 네이코를 데리고 나비저택에 다시 돌아왔는데 네이코는 잠시 눈을 떴고 탄지로가 주변에 없다는 것에 눈물을 흘리며 그를 찾았죠. 그의 시노부는 미안하지만 지금 네가 오빠에게 간다면 네 오빠와 너는 귀살대 검사들에게 살해당할 테니 이곳에 당분간 숨어 지내라고 했습니다. 시노부는 인간을 공격하지 않는 혈기라는 말에 네이코에게 어느 정도 흥미가 생겼었고 카나오가 혈기화가 되었다 보니 가족을 버릴 수 없는 탄지로의 마음이 이해가 갔기에 다른 주들에게는 몰래 네이코를 살려준 거였죠. 이후 시노부는 카나오가 잡아온 루이를 고문하며 다른 12개월들의 정보를 얻었는데
무자의 저주가 심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무자 외에 다른 혈기들에 대한 것은 발설해도 상관이 없었고 시노부의 관심은 오직 상현이의 혈기였으니 최대한 그 정보를 빼먹으려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노부는 루이에게서 더 이상 정보를 얻지 못하자 등꽃독을 넣어 그를 퇴치했고 카나오에게 루이를 토대로 얻은 정보로 다른 하얀의 혈기들을 잡아오라고 했죠. 그래야 카나오는 하얀 6의 혈기부터 시작해 하얀 4, 3, 2까지 전부 성공적으로 시노부에게 잡아다 끌고 왔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혈기화를 본 모든 귀살대원 역시 살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시노부는 높은 등급의 하얀일수록 상현들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에 마지막 하나 남은 하얀일의 혈기도 꼭 잡아오라고 부탁했고 그는 다른 혈기들에게 들었을 때 무한열차라는 곳에서 인간을 잡아먹고 있다고 하니 그곳을 가보라고 했죠. 그에 카나오는 알겠다며 무한열차를 향해 떠나게 되었습니다. 카나오는 항상 그래왔듯이 혈기를 제압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혈기 모습을 본 귀할대원을 죽이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 무한열차에 들어서자 그곳에는 귀할대 염주 랭고 쿄주로가 타고 있었고 카나오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상황에 살짝 마음의 동요가 일어났죠. 여차하면 염주와 싸워하는 상황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염주는 귀살대 주들 중에서도 강하기로 유명한 사내였기에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얀일의 혈기를 잡아오라는 명령을 듣지 않을 수도 없었고 일단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며 객실 안으로 들어갔죠. 쿄로는 카나를 보자마자 오, 너는 호초의 추구코가 아닌가? 이 임무에 도와주러 오다니 든든하구나. 한번 뜨겁게 혈기를 대체해보자 라고 했고 카나오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뒤 검표원이 왔고 쿄로의 표를 검표기구로 찍은 뒤 카나오의 표에도 검표기구를 찍었죠. 그리고 얼마 뒤 쿄로는 갑자기 졸음이 몰려와 잠에 빠지게 되었는데 카나오는 좌석에서 일어나 아까 그 검표원이 갔던 곳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까 카나오는 검표원의 얼굴에서 어떤 두려운 감정을 읽었고 그가 가지고 있던 기구에 혈기술이 걸려있는 게 보였기에 검표를 받고 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고 정신기의 혈기술은 미리 그 존재를 알고만 있다면 정신력으로 충분히 버텨낼 수 있었기에 카나오는 잠에 들지 않을 수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대로 열차 곳곳에서 엠무의 흔적을 찾았고 그 혈기는 열차 지붕 위에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그대로 카나오는 열차 위에 올라가 엠무와 마주쳤고 엠무는 아주 감이 좋은 녀석이라며 수면 혈기술을 써 카나오를 공격했죠. 그때 카나오는 곧바로 혈기화를 발동했고 빠른 속도의 꽃체협으로 엠무의 사지를 잘라버렸습니다. 카나온 내심 다행이라며 지금 이렇게 염주가 잠들었을 때 엠무를 제압하고 이곳을 떠나게 된다면 염주 앞에서 혈기화를 들키지 않고 엠무를 시노부에게 가져다 줄 수 있었죠. 그렇게 카나오는 엠무의 몸을 묶으려고 했는데 엠무의 몸은 어째선지 열차 속으로 스며들어가기 시작했고 자세히 보니 자신이 공격했던 엠무는 본체가 아니었던 걸 알았습니다. 열차 내부에는 촉들이 자라나 승객들을 공격했고 카나오는 열차에 융합된 엠무를 어떻게 데려가야 하는지 막막했는데 그때 마침 염주 쿄로까지 깨어나 화염의 호흡으로 엠무의 촉수들을 베어버렸죠. 이런 상황에 잠이나 자고 있다니 주로서 안심하다며 이 혈기는 기필코 내가 쓰러뜨리겠다고 든든한 표정을 지었고 카나오는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당하며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쿄로는 무한열차의 안을 화염의 호흡으로 헤집으며 엠무의 본체를 찾기 시작했고 카나오는 엠무의 본체를 열차에서 끄집어낼 방법을 고심했죠. 하지만 이미 이렇게 쿄지로가 눈을 부릅뜨고 있는 상황에 그의 눈을 피해 엠무를 잡아다가 시노부에게 가져갈 수는 없었습니다. 카나오는 어쩔 수 없이 염주를 죽여야 하나? 라고 고민을 했는데 쿄로는 카나오에게 지금 멍하니 뭐하고 있느냐고 어서 촉수들로부터 승객들을 지키라고 했고 자신은 맨 악한 쪽이 수상하니 그곳으로 가보겠다고 했죠. 카나오는 그에 당황했는데 맨 악한에는 엠무의 목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았기에 염주가 그곳으로 가면 엠무가 필시 퇴치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카나오는 황급히 뛰어나가 쿄조를 말리려고 했는데 이미 쿄조로는 화염의 호흡으로 맨 앞칸의 연결 부분을 베어버렸고 그 밑에 있던 엠무의 목이 함께 잘려나갔죠. 그 충격으로 열차는 탈선해 옆으로 쓰러졌고 많은 승객들이 다치게 되었습니다. 카나오는 엠무가 퇴치당해버렸다는 것을 알고 실망했고 시노부가 맡긴 임무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에 당황했죠. 쿄로는 카나오에게 덕분에 엠무를 퇴치할 수 있었다고 훌륭했다고 칭찬했는데 카나오는 왠지 모르게 살짝 뾰루퉁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임무가 다 끝나나 싶어 안심을 했는데 카나오는 머리서부터 느껴지는 어떤 귀기에 소름이 돋았고 쿄조로 역시 그 귀기를 느꼈는지 그쪽을 바라봤죠. 그곳에는 눈에 상현사는 표식이 있는 아카자가 있었고 단숨에 접해 그들 앞에 도착했습니다. 쿄로는 카나오에게 이자는 위험하니 너는 물러나 있으라고 자신이 상대하겠다고 했죠. 아카야는 여자 기살대원이 있는 건 아쉽지만 너는 충분히 나를 재밌게 해줄 것 같구나 라고 하며
그대로 쿄주로에게 뛰어들어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쿄주로와 아카자의 치열한 홍방전. 카나오는 둘의 실력을 보고 지금 엇비슷하게 싸우고 있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염주가 패배할 것이라는 걸 알았죠. 쿄주로는 자신이 여기서 패배하게 되면 카나오까지 이 혈기에게 죽을 거란 생각에 혼신의 힘을 다해 몰아붙였고, 아카야는 그런 쿄주로의 싸움을 즐기며 자신도 점점 전투력을 끌어올리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싸우게 되자 쿄주로의 몸에는 온갖 부상이 늘어났고, 아카야는 쿄주로의 실력이 아까워서 너도 혈기가 되라는 제안을 했죠. 혈기가 되면 그까지 상처쯤은 아무렇지도 않으며 그 아까운 실력을 여기서 허망하게 증발시킬 수 없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쿄주로는 그에 우리 귀할대원들은 절대로 혈기의 힘을 빌리지 않는다며 화염의 옥 5위 연옥을 시연했고, 아카야는 파괴살 공격으로 맞받칠 준비를 했죠. 그렇게 둘의 공격은 맞부딪혔고 엄청난 굉음과 함께 주변에는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쿄주로의 칼은 아카자의 상처를 뚫고 목을 베어내고 있었고, 아카자의 주먹은 쿄주로의 복부를 뚫어버린 상태였죠. 쿄주로는 이대로 동기어진을 하면 될 거라는 생각에 아카자의 목을 깎아내기 시작했고, 아카자의 목은 반쯤 살려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쿄주로의 칼의 움직임이 멈췄고, 쿄주로는 카나오 이게 무슨 짓이냐 라고 했죠. 카나오가 뛰어와 쿄주로의 칼을 막았고, 아직 이자에게는 얻어야 할 정보가 있기에 이렇게 죽여버려서는 안 돼요 라고 했습니다. 쿄주로는 그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고, 아카야는 그대로 쿄주로에게 떨어져 뒤로 물러났죠. 아카야는 흐흐흐 웃으면서 쿄주로 이거 아까워서 어쩌나? 이 혈기 여자애가 나를 살렸네? 라고 했습니다. 쿄주로는 혈기 여자애? 라며 카나오를 봤는데, 카나오는 혈기화가 되어 있었고 어째서 혈기가? 라며 피를 토했죠. 카나오는 아카자에게 당신 혹시 상현이의 혈기를 알고 있나요? 라고 물었고, 아카야는 도우마 녀석은 왜 물어보는 거지? 라고 했다가 갑자기 씩 웃으며 네 녀석의 기분 나쁜 기운 어쩐지 열받았었는데 역시 그랬었나? 라고 했습니다. 카나오는 그 도우마란 혈기는 지금 어디에 있죠? 라고 물었고, 아카야는 그 녀석이 보고 싶기라도 한 것이냐? 나를 도와준 보답으로 그 정도는 알려주지. 그 녀석은 앵코 지역에 있는 만생락교라는 곳에 있다 라고 했죠. 그뒤 아카자는 죽어가는 쿄주로에게 다가가 귀할대원은 혈기의 힘을 빌리지 않는다고? 여기 이렇게 떡하니 혈기인 귀할대원이 있는데? 라며 조롱했고, 마지막으로 혈기가 될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쿄주로는 거절하겠다 라고 덤덤히 말했고, 그 순간 꽃의 500검술이 날아와 아카자를 베어버렸죠. 아카자는 이게 무슨 짓이냐 라며 당황했는데, 카나오는 당신은 시노부님이 원하는 정보를 줬으니 이제 죽어도 됩니다 라고 하며 엄청난 신체 근육으로 아카자를 압박했습니다. 아카야는 방금까지 쿄주로와 치열하게 싸우면서 많은 체력 소모를 했기에 지친 상태였고, 더군다나 자신이 상당히 꺼려하는 소녀의 모습을 한 카나오였기에 더욱 힘들었죠. 아카야는 그래도 이런 꼬맹이한테 당할 줄 아느냐며 파괴를 아침을 시연해 대응했고, 카나오를 발로 차 날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카나오는 혈기의 힘으로 금세 부러진 뼈를 회복했고, 싸늘한 한기를 내뿜으며 혈기술 빙화를 시전했죠. 카나오의 주변에는 얼음으로 된 벚꽃들이 흩날렸고, 카나오의 꽃의 호흡 검술에 따라 그 꽃들이 상대를 향해 따라가 날카롭게 베어버렸습니다. 아카자는 파괴할 아침으로 그 공격들을 파괴하려고 했지만 너무 많은 얼음꽃들이 덮쳐와 전부 다 피할 수가 없었고, 그 꽃들을 주먹의 풍압으로 날려버리는 게 한계였죠. 하지만 그런 틈에 카나오는 아카자의 뒤로 접근해 몸 곳곳을 베어버렸고, 아카야는 이렇게 또 지는 거냐며 부들거렸습니다. 카나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무너져가는 아카자의 목을 향해 칼을 휘둘렀고, 수천 개의 얼음꽃들이 한 곳에 모이며 아카자의 목을 날려버렸죠. 그렇게 아카자는 소멸하게 되었고, 카나오는 쿄주로 쪽을 쳐다봤습니다. 쿄주로는 카나오에게 상일삼의 혈기를 잡은 것은 귀할대에게 아주 큰 성과야. 비록 넌 혈기의 힘을 빌리긴 했지만 훌륭한 일을 했다 라고 했죠. 카나오는 시노부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했고, 쿄주로는 그래 그녀를 잘 도와주거라 라고 하며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한열차 임무에서는 쿄주로의 활약으로 하연일 상현삼의 혈기를 되찾지만 그는 끝내 전사했다고 보고가 되었고, 카나오는 따로 시노부에게 가서 상현이의 혈기에 대한 단서를 잡아냈다고 했죠. 시노부는 그에 정말 잘했다고 드디어 언니의 원수를 갚을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의 준비를 마친 후 시노부와 카나오는 만생은학교 회당에 찾아가게 되었고, 다짜고짜 교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들을 신도들이 막아섰지만 이미 분노에 마음이 사로잡힌 시노부는 그들을 발로 차버리며 도우마가 있는 방에 쳐들어갔죠. 그곳에서는 도우마가 여자들의 시체를 먹고 있었고, 오 결국에 찾아왔구나 라고 했습니다. 시노부는 도우마를 보자마자 벌레호흡을 사용해 공격했고, 도우마는 왜 이렇게 급하냐고
천천히 재회를 음미하자고 하며 신호부를 뿌리친 후 독을 소화해버렸죠. 그의 카나오 역시 곧바로 혈기가 된 후 도마에게 뛰어가 꽃채로 공격을 했는데 도마는 카나오의 실력을 놀라며 이거 참 기가 막힌다며 결국 혈기화가 되어버린 거냐고 반가워했습니다. 신호부는 도마의 말들과 반응해서 뭔가의 위화감을 느꼈지만 우선 복수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자신에게 잠깐 동안 혈기가 되는 약을 투여한 후 도마를 공개했죠. 도마는 요즘 귀할대 검사들은 이렇게 혈기의 능력을 사용하느냐며 신기했는데 이윽고 빠르게 신호부에 접근해 그녀를 날려버렸습니다. 신호부는 압도적인 도마의 실력에 자신은 혈기화가 되어도 이기지 못하는 건가 싶었는데 도마가 신호부에게 너 같은 평범한 인간들은 그런 식으로 혈기가 되어봤자 소용없다고 했죠. 그때 카나오가 혈기술 빙하를 시전해 도마에게 뿌렸는데 도마는 얼음 혈기술로 그 얼음꽃들을 막아냈고 행복하다는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혈기술까지 나를 닮았네? 이거 참 훌륭하구나 내 딸아 라고 했죠. 신호부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깜짝 놀랐고 카나오는 그 말에도 아무런 미동도 없이 계속해서 도마를 공격했습니다. 도마는 카나오의 공격을 막아내며 아 너네는 그것도 모르고 이 아이를 거둬들인 것인가? 하긴 인간의 눈으로는 쉽게 파악할 수 없었겠지. 이 아이는 나와 인간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야 라고 했죠. 카나오의 엄마는 원래 만생을학교의 신도로 희귀혈을 가진 여자였는데 희귀혈에 끌리게 된 도마가 그녀를 유혹했고 그녀는 도마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본디 인간은 혈기의 아이를 임신하면 곧바로 죽게 되었지만 희귀혈 덕분인지 임신이 유죄가 되었죠. 하지만 그녀는 도마가 인간을 잡아먹는 혈기라는 것을 안 뒤에 만생학교를 빠져나와 도망갔고 카나오를 낳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그녀는 혈기의 피가 섞인 자신의 딸을 혐오하며 죽이려고 했었던 거였죠. 어린 시절 카나오는 혈기의 능력은 발현되지 않았지만 남들보다 훨씬 뛰어난 감각을 특히 시각 쪽은 압도적인 능력을 지녔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도마가 나비 어택을 습격했을 때 카나와 도마는 서로를 보고선 자신의 핏줄임을 한눈에 알아봤고 도마는 그녀에게 반가워 내 딸이라고 말했기에 그날 카나오는 충격에 주저앉아 버렸었죠. 신호부는 보통 인간에게는 아무리 주입해도 되지 않았던 자유자재의 혈기의 이유가 카나오가 혈기의 아이였기에 가능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고 하필 자신의 가족과도 다름없는 카나오가 자신의 언니를 죽인 혈기의 딸이라는 것에 패닉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마는 자 이제 어떻게 할 셈이지? 이렇게 혈기의 능력도 발현한 김에 아빠와 함께 살지 않으련? 라고 했고 카나오는 닥쳐 내 가족은 코초 언니들 뿐이야 라고 하며 꼬체오의 검술을 사용해 도마에게 뛰어와 도마의 온몸을 베어버렸죠. 카나오의 얼음꽃이 2차로 날아가 도마의 온몸을 꽁꽁 얼려버렸고 도마는 방어할 수단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카나오는 카나의 언니 원수 죽어버려 라고 하며 도마의 목을 향해 칼을 휘둘렀고 도마는 피할 수가 없었죠. 신호부는 어찌되었건 이대로 카나오가 목을 날려버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카나오의 칼날은 어째선지 도마의 목 앞에서 멈췄고 팔을 부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신호부는 카나오 뭐하는 거야? 빨리 베어버려 라고 소리쳤고 카나오는 다시 꽃의 호흡을 사용해 도마의 목을 향해 칼을 휘둘렀는데 또다시 목 앞에서 멈춰버렸죠. 카나오는 목을 벨 수가 없어 라며 당황했고 도마는 씩 웃으며 어라? 아빠의 목을 벨 수 없다는 거니? 라고 하면서 도마는 자신의 몸에 붙어있는 얼음을 깨어냈고 신호부와 카나오를 향해 얼음 혈기술을 날리며 이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되죠. 카나오와 신호부를 향해 얼음 혈기술을 쏟아내는 도마 카나오는 꽃의 호흡으로 자신에게 날아오는 얼음들을 전부 쳐낼 수 있었지만 신호부는 그 공격을 전부 회피하지 못하고 얼음 혈기술에 몸 곳곳이 찔리고 말았죠. 카나오는 신호부에게 지금 이 상태로는 도마를 이길 방법이 없겠다며 일단 오늘은 도망간 후에 다음 기회를 노리자고 했고 신호부는 자신의 독도 통하지 않고 카나오가 도마의 목을 어째선지 베지 못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니 원수를 눈앞에 두고 도망을 간다는 것이 무엇보다 끔찍했지만 원수를 갚지 못하고 개죽음을 당하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이었죠. 그렇게 신호부와 카나오는 뒤를 돌아 후퇴를 했는데 도마는 오랜만에 만났는데 쉽게 보내주면 너무 정이 없지 않느냐며 그들의 앞을 다시 막아섰고 카나오는 도마로 혼신의 힘을 다해 막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카나오는 신호부에게 먼저 도망가라고 이자도 저를 결코 죽일 수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곧 뒤따라가겠다고 했죠. 신호부는 그에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어떻게 널 두고 혼자 도망을 가겠냐고 거부했지만 카나오는 빨리 돌아가서 이자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지 않느냐며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신호부는 그에 꼭 살아 돌아오라는 말을 하며 그곳을 빠져나갔고 카나오는 도마가 신호부를 쫓지 못하게 도마를 막았죠. 신호부는 뒤쪽에서 느껴지는 엄청난 귀기의 충돌에 수차례 뒤를 돌아봤고 몇 번이나
도라가 카나오를 도와주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최대한 이성적으로 판단해보자며 스스로를 진정시켰고 카나오를 믿고 조금이라도 빠른 시간 내에 도마를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노부는 참담한 심정으로 나비저택으로 다시 돌아갔고 곧바로 도마를 죽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 카나오가 도마를 공격 자체는 할 수 있지만 목을 베는 것은 하지 못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고 연구에 난항을 겪기 시작했죠. 그때 시노부에게 귀살대 까마귀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현재 상현 6의 혈기들과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으니 가까이에 있는 주들은 지원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의 시노부는 상현의 피를 연구해보면 좀 더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곧장 그곳을 향해 움직였고 그곳에서는 이미 음주 탱겐과 이노스케, 제인씨가 치열하게 그들과 싸우고 있었죠. 탱겐의 몸은 독공격에 당해 신체 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 이노스케와 제인씨 역시 큰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시노부는 탱겐에게 독을 중화하는 약을 투여한 뒤 싸움을 가세했고 시노부의 활약과 이어서 지원으로 온 사조 오바나이 덕분에 상인육 다키유타로 남매를 퇴치하는 것에 성공하게 되었죠. 탱겐은 지원을 와주어서 덕분에 살았다며 시노부에게 감사 인사를 했고 자신은 눈과 한쪽 팔을 잃어서 이제 귀살대 주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시노부는 딱히 그것에 관심이 없었고 상인육의 피를 유리병에 나와 연구를 할 생각만 하고 있었죠. 지금 카나오가 그 이후로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시노부의 멘탈 상태는 극도로 예민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연구를 몰두하며 지하실에 가둬놓은 여러 혈기들의 신체를 기조해보는 등 여러가지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바깥에서 누군가가 나비어택으로 들어오는 이기척이 들렸죠. 시노부는 카나오가 드디어 돌아왔나 싶어서 급하게 나갔는데 그곳에는 귀살대 주들이 있었습니다. 시노부는 당황하며 이곳에는 웬일들이시냐고 물었고 풍주 사이미는 시노부, 네가 귀살대에서 금지하던 혈기 실험을 자행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냐? 라고 물었죠. 시노부는 묵묵부답이었고 오바나이는 저번에 죄악재판에서 처형하기로 했던 그 혈기는 확실히 죽였나? 라고 물었습니다. 시노부는 그거야 당연히 내가 죽였다고 했지만 오바나이는 과연 그럴까? 라며 뱀의 옵을 사용해 옆에 있는 방문 하나를 베어버렸고 그곳에는 네유코가 멀쩡히 모습을 드러냈죠. 오바나이는 애초에 네가 저 혈기를 죽인다고 일륜도를 찔러 넣었을 때부터 의심을 했고 네 저택에서 풍기려 나오는 혈기의 이유는 결코 숨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시노부는 큰일이 난 상황이라는 걸 알았고 이 상태라면 분명 조합재판에 넘겨지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았죠. 사이미는 시노부에게 넌 규율 위반으로 모자란 당주님이 처형하라고 한 혈기를 살리는 명령 불복종의 죄를 물어 직결 처형하라는 당주님의 명령이 떨어졌다고 그만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시노부는 이대로 이곳에서 당할 수는 없다며 네즈코에게 어서 도망가라고 소리친 후 일륜도를 빼들었죠. 상임이는 네가 우리를 상대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며 그대로 뛰어가 시노부를 공격했고 시노부는 사방에서 덮쳐오는 주들의 공격에 온몸에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시노부는 귀할대 주들 중 순수 전투력만으로는 하위권에 속했기에 검술 실력으로는 주들을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사이미는 그만 끝을 내주마 라며 칼을 휘둘렀고 그 순간 네이코가 뛰어나와 시노부 대신 그 칼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네이코가 소멸되어 가자 열이 받은 시노부는 자신의 몸에 혈기화가 되는 약을 꽂아 넣었고 주들을 돌파하기 시작했죠. 오바나이는 혈기화가 된 시노부를 보고 고추 결국 이 정도까지 타락했구나 라고 하며 뒤를 쫓았고 사니미와 무이치로는 각자의 호흡으로 시노부에게 참격을 날렸습니다. 시노부는 그들과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며 싸웠는데 시간이 갈수록 시노부는 혈기화의 능력이 떨어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빨리 도망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때 암주 교메이의 바이오 공격이 날아와 몸통을 가격했고 시노부는 피를 토하며 저 멀리로 튕겨져 나가버렸습니다. 시노부는 혈기가 풀린 채 쓰러졌고 주들은 그대로 시노부의 앞으로 걸어왔죠. 주들은 시노부의 상태를 보고 이 정도의 상처로는 살아남기 어렵겠다는 판단을 한 후 처형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들이 사라진 후에 시노부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저 하늘에서 누군가가 내려오는 걸 느꼈죠. 그녀는 바로 카나우. 카나우는 시노부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당황했고 시노부의 상처에서 나온 피를 얼음 혈기술로 막으며 응급처치를 시도했습니다. 시노부는 카나우에게 얼마나 많이 걱정한 줄 아느냐며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했죠. 카나우는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냐고 물었는데 시노부는 귀살대 주들이 내 실험을 알아차리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탄지로가 나왔고 내 동생 네이코는 어떻게 되었냐고 물었죠. 시노부는 아 너는 네이코의 오빠구나 미안하다 네이코를 지키지 못했어 라고 했습니다. 시노부는 탄지로가 귀살대에서 쫓겨난 뒤에 그에게 몰래 편지를 보내 네이코는 자신이 데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을 시켰었는데 최근에 연구를 위해 탄지로를 나비 여택으로 불러놓은 상태였죠.
시노부는 아무래도 확인해볼 연구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어버렸다며 네이코는 아무래도 무장의 저주를 벗어난 혈기였다고 그녀의 피를 채취해 만들어 놓은 약이 있는데 내 지하 비밀 연구실에 있으니 그 약을 사용해보라고 했습니다. 카나우는 눈물을 흘리며 시노부를 끌어안았고 시노부는 카나우 나를 위해 울어주는 거니? 네가 이렇게 감정을 되찾은 모습을 보니 참 좋구나 라는 말을 끝으로 눈을 감게 되었죠. 카나우는 그에 포효하기 시작했고 그 주변은 차가운 한기로 전부 얼어갔습니다. 탄지로 역시 네이코가 결국 귀할대에 의해 죽었다는 이야기에 절규했고 카나우의 얼음열 기술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데도 탄지로의 주변은 얼어붙지 않았죠. 그렇게 탄지로는 카나우에게 우리의 소중한 존재를 앗아간 귀할대 쓸데없는 규율만 생각하는 썩어빠진 조직을 괴멸시켜버리자고 했고 카나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단 시노부의 비밀 연구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있던 여러가지 약 카나우는 그곳에 시노부가 자신이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자신을 위해 만든 약을 발견했고 그 약을 자신에게 투여하게 되었죠. 그 뒤 탄지로와 카나우는 귀할대 본부를 찾아가게 되었고 가는 길에 마주치는 귀할대원들을 가차없이 베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카나우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인간들에 대한 상처로 가득했고 호초 자매가 아닌 인간들은 자신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기에 그들을 죽이는 것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았죠. 탄지로 역시 심성은 아주 착한 인간이었지만 혈기를 퇴치하기 위해 동생을 인간으로 돌리기 위해 귀할대에 충성을 하며 목숨 걸고 임무를 수행했는데 그런 자신을 귀할대에서 쫓아버리고 자신의 전부였던 네이코를 처형한 귀할대에 대한 증오심은 엄청나 귀할대원들을 죽이는 것에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귀할대 본부 근처에서 소란이 일어나자 귀할대 주들이 모이기 시작했죠. 사임 있는 탄지를 보고 넓은 아량으로 목숨만을 살려줬는데 죽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느냐며 그렇게 소원이라면 죽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카나우의 혈기화가 된 모습을 보고 안 그래도 호초가 맨날 데리고 다니던 네가 없어서 의아했는데 너 역시 혈기화되어 있었구나 라며 씩 웃었죠. 그렇게 귀할대 주들이 그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건데 미치리는 난 더 이상 같은 귀할대원끼리 싸우는 걸 보고 싶지 않다며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미치리는 탄지로 네이코를 처형하라는 것부터 반대했었고 자신과 친하게 지내던 시노부가 같은 귀할대원의 손에 죽어가자 엄청난 회의감이 들었던 거였죠. 그리고 기유 역시 나도 이들과는 싸우지 않겠다 라는 말하며 그 자리에서 떠나버렸는데 기유는 탄지로와 네이코를 처음에 구해줬던 검사였고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지 못했지만 자신에게 잘 대해줬던 시노부를 귀할대가 죽인 것에 마음이 엄청나게 심란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나머지 주들은 우리끼리라도 충분하다며 이 자식들을 쳐 죽인 다음 저 녀석들의 처분도 해야겠다고 했죠. 그렇게 교메이, 부이치로, 사네미, 오바나이와의 사투가 시작이 되었고 카나우는 곧바로 꽃의 호흡과 빙화를 시연해 공격했고 주들은 각자의 호흡으로 그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주들은 생각보다 강력한 카나우의 능력에 살짝 당황했고 이거 긴장하지 않으면 이쪽이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무이치로는 탄지로를 상대하며 안개의 호흡으로 공격했고 탄지로는 해의 호흡으로 맞서긴 했지만 천재검사 무이치로에게는 현저하게 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탄지로는 귀할대에서 쫓겨난 이후 네이코를 되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해의 호흡을 수련했지만 여전히 주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에 비참함을 느꼈죠. 상대는 4명, 자신들은 2명이니만큼 적어도 자신이 2명의 주를 상대해야 하는데 한 명조차 이기지 못한 이 상황에 물불을 가려선 안 된다고 생각했고 탄지로는 시노부의 연구실에 있던 혈기가 되는 약을 자신의 몸에 꽂았습니다. 무이치로는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순간 엄청난 기회가 느껴져 안개의 호흡을 사용해 탄지로의 목을 노리며 칼을 휘둘렀죠. 하지만 칼 끝에 무언가가 닿은 느낌이 없었고 뒤에서 위화감이 느껴져 황급히 방어 자세를 취했는데 그대로 탄지로의 공격이 날아와 멀리 튕겨나갔습니다. 카나우를 상대하고 있던 주들은 갑자기 등장한 새로운 기기에 긴장하며 그것을 바라봤는데 그 후에는 혈기가 된 탄지로가 씩 웃으며 이 힘이 끌어넘치는 느낌 꽤 좋은데? 라고 했고 그대로 자식 칼을 들어 엄청난 규모의 해의 호흡을 시연했죠. 그리고 카나우 역시 씩 웃으며 얼음이 뒤덮인 꽃의 호흡을 시연하여 주들에게 날리면서 이 시나리오 4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탄지로의 해의 호흡 참격과 카나우의 꽃의 호흡 참격이 주들을 향해 날아갔고 주들은 뭔가 더욱 강해진 이들의 공격에 당황했죠. 탄지로는 혈기가 되기 전 강력한 공격력을 지닌 해의 호흡을 구사하긴 했지만 체력적인 한계 때문에 여러 번 휘두를 수 없던 게 문제였는데 혈기가 되어 급작스럽게 폭발적으로 체력이 늘어났고 아무리 해의 호흡 검수를 휘둘러도 체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다시 한번 주들과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고 카나와 탄지로가 더욱 우세하게 되었죠. 하지만 귀할대 주들은 탄지로와 카나와에 비해 전투 경험이 훨씬 많았던 베테랑들 탄지로, 카나와의 능력에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제각기 뛰어난 장점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혈기의 능력을 지닌 탕카나의 장점은 회복력과 체력, 장기전의 싸움이 된다면 자신들이 유리하다는 생각으로 밀어붙였죠. 하지만 한참이나 싸우고 있을 때 갑자기 탄지로와 카나오는 현기증이 몰려오며 비틀거렸고 이어서 쏟아지는 주들의 공격에 많은 곳에 데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나와 탄지로는 당황했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상황을 살펴봤는데 사나미가 씩 웃으며 내피는 희귀열이란 혈기들이 내피 냄새를 맡게 되면 만취해서 비틀거리게 된다고 했죠. 카나와 탄지로는 이런 상황을 처음 느껴봤기에 사실상의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무섭게 쏟아지는 교메이의 공격에 그저 방어만 겨우겨우 할 뿐이었습니다. 교메이의 절대 공격은 방어를 하더라도 몸에 큰 충격을 일으키는 파괴력이었고 점점 패배가 짙어지는 상황이었죠. 교메이는 너희들은 아주 강하다며 너희 같은 존재들을 살려놨다간 더 큰 재앙으로 나타날 게 뻔하다고 했고 아직 성장하기 전인 지금 만나서 참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쳐있는 탄지로와 카나오를 향해 바이오 공격을 시전해 날렸죠. 그 순간 얼음 창들이 날아와 교메의 공격을 막았고 계속해서 쏟아지는 창들에 주들은 뒤로 펄쩍 뛰어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쪽을 바라보니 상위 도우마가 엄청난 한기를 내뿜으며 다가오고 있었고 성장하기 전에 죽인다니 그러면 너무 재미없지 않겠어? 라고 했죠. 탄지로와 카나오는 도우마의 모습에 깜짝 놀랐고 주들은 상윤이 일하는 숫자에 몹시 긴장했죠. 도우마는 귀여운 내 딸이 당하는 걸 볼 수는 없어서 말이야 라고 하며 저벅저벅 걸어왔고 주들은 역시 혈기들과 한 통속이 되었었구나 라며 분노를 했습니다. 카나오는 당신이 어떻게 여기를 알았지? 라고 했고 도우마는 이전에 너와 싸울 때 얼음 결정을 붙여놨는데 확실히 내 피를 이은 아이다 보니 그 결정이 너의 한기에 녹지 않았고 위치를 잘 수 있었다고 했죠. 그때 오바나이가 도우마를 향해 빠르게 뛰어와 칼을 휘둘렀고 도우마는 여유롭게 받아친 후 철부채를 휘둘러 오바나이를 날려버렸습니다. 주들은 안 그래도 탄지로와 카나오를 상대하고 있었기에 체력이 꽤나 빠진 상태였죠. 사이미는 저 녀석 역시 내 희귀열로 움직이를 막으면 된다며 비를 뿌렸는데 도우마는 철부채를 휘둘러 그 냄새 입자들을 전부 얼려버렸고 그런 알파카 수단에 걸릴 것 같으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우마는 얼음 혈기술 소환해 주들에게 날렸고 주들은 도우마와 치열하게 싸우게 되었죠. 그때 사네미의 희귀열에 적응이 된 카나와 탄지로 역시 다시 싸움에 끼어들었고 해외호흡과 꽃의 호흡으로 우선 하조 무이치로를 베어버렸습니다. 오바나이는 무이치로가 당하자 그쪽을 신경쓰며 한눈을 팔았는데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도우마의 얼음창이 오바나이를 꿰뚫어버렸죠. 사네미와 교메이는 분노했고 혼신의 힘을 짜내 분전했지만 도우마가 자신의 최대의 기술 무빙 수련보살을 시전해 압도적인 힘으로 찍어 누르자 그저 버거울 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들은 탄조로의 적이 된 상황이라 반전 발현에 대한 정보가 없었고 발현이 되지 않았기에 지쳐있는 상태로 도우마급의 혈기를 당해낼 수가 없었죠. 탄지로는 도우마의 압도적인 혈기술을 보고 저런 혈기가 같은 편이 되다니 정말 든든하다며 감탄했고 카나오는 싸늘하게 같은 편이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교메이와 사네미는 시간이 갈수록 몸의 부상이 누적이 되었고 더 이상 이들에게 맞설 힘이 남아있지 않았죠. 그러자 도우마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났고 저들에게 원한이 있는 건 너네일 테니 너네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카나와 탄지로는 우리의 손으로 끝을 내자며 각자의 호흡을 했고 그들에게 나가라가 끝을 내버렸죠. 도우마는 카나오가 귀할 때 검사들을 베어버리는 모습을 보며 씩 웃었는데 자신의 딸인 카나오가 인간성을 잃고 괴물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일부러 막타를 넘겨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귀할 때 주들을 끝장낸 후에 그 근처에 있는 우베야키 당주 저택으로 들어간 이들 도우마는 이거 참 공교롭게도 너를 따라왔더니 이런 대열을 낚을 줄은 몰랐다고 기뻐했죠. 그동안 무잔이 그토록 잡으려고 했던 귀할 때 장주의 목을 자신이 따가면 무장에게 얼마나 칭찬을 받을까 설렜습니다. 우베야키 당주는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귀살대가 끝장이 난다는 생각에 절망했고 도우마는 잘 가라며 가차없이 우베야시키의 목을 베어버렸죠. 그 후 도우마는 카나와 탄지로에게 너희는 귀할대를 괴멸시킨 공을 세운 아이들이니 내가 무자님에게 잘 말해서 12개월로 추천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카나오는 그딴 건 관심 없어 내 곁에서 당장 꺼져 라고 말했고 도우마는 언제든 아빠가 보고 싶다면 만생은학교로 찾아오라고 했고 그대로 우베야시키의 목을 들고 저 멀리로 사라져갔죠. 탄지로는 이제 우린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물었고 카나오는 우리의 원소들은 아직 살아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무한성에 있던 무자는 귀살대의 괴멸 소식과 더불어
도우마가 우베키 당주의 목을 들고 오자 엄청나게 기뻐했고, 지금껏 도우마 너를 사이코라고 생각해 멀리 둔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너도 할 땐 하는 녀석이라면서 인정을 해줬죠. 그 무자는 눈에 가시인 귀살대가 없어지자 더욱더 날뛰기 시작했고 대놓고 인간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자는 그동안 예전 요리이치라는 괴물을 만나 당했던 이후 조용히 인간의 틈에 끼어들어 소극적 행보를 보였지만 그런 괴물은 두 번 다시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신했죠. 이 세상의 최고 정점으로 군림하며 모든 인간들을 가축화시키면서 자신의 뜻대로 통제를 하려고 들었습니다. 무자는 더욱더 많은 혈기들을 만들어냈고 그 혈기들이 더 포악하게 인간들을 잡아먹었죠. 그 과정에서 귀살대의 남은 잔당이었던 수주 기우와 연주 미치리, 이노스케, 제이치는 자신만의 세력을 꾸려 혈기들과 맞섰지만 우베야키 당조 같은 물질적 지원을 해주는 이가 없자 점차 한계가 찾아왔고 결국 싸움에서 얻은 부상들이 누적이 되어 전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인간들은 모든 희망을 잃었고 그저 언제 혈기의 밥이 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살아가며 오히려 혈기의 밑으로 들어가 같은 인간을 괴롭히는 인간들도 많이 생겨났죠. 그렇게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 귀살대가 해체되고 나서 검사 생활을 접고 살아가던 전 귀살대 검사 무라타는 혈기들의 눈을 최대한 피하며 어떤 한 골목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골목길에서 마주친 한 혈기, 그는 씩 웃으며 무라타에게 다가갔고 너 어째 낯이 익은데? 라고 말했죠. 무라타는 그를 한눈에 알아봤는데 예전에 귀살대 생활할 때 임무를 몇 번 같이 했던 사내로 꽤나 촉망받는 진력을 지녔었지만 혈기로 변절해버려 충격을 먹었던 그 남자, 바로 카이가쿠였습니다. 그의 악명은 일반인들에게조차 잦아있는데 상인 3의 자리까지 단숨에 올라간 천재 혈기, 그리고 가장 많은 인간들을 죽이며 악행을 저질러온 혈기로 만났을 때 거액의 돈을 내놓지 않으면 잔인한 혈기술로 몸을 붕괴시켜버린다는 소문이 있었죠. 무라타는 이렇게 내 인생이 끝이 나는구나, 이렇게 죽을 바에는 차라리 명예롭게 귀살대원으로서 싸우다 죽는 걸 택하고 싶었고 허리춤에 있는 일륜도를 꺼내봤습니다. 그러자 카야쿠는 너 계약하잖아,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볼품 없어 보이는데 단번에 죽여주마 라고 하며 번개호흡을 사용해 무라타에게 뛰어들었죠. 무라타는 순간 이전에 혈기에 살해당했던 부모님이 눈앞에 환상으로 나왔고 무라타는 죽음의 순간을 알아차리며 엄마, 아빠 드디어 만나게 되네요. 저도 결국 혈기에게 당하고 말았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라타의 부모님은 화를 내며 너는 아직 이곳에 올 때가 아니라고 무라타를 발로 차버렸고 순간 무라타는 정신을 차려 현실로 돌아왔죠. 그의 앞에는 한 남자가 있었고 카야쿠의 혈기술을 그 남자가 그대로 받아쳐버린 상태였습니다. 무라타는 눈을 비비며 그 남자를 바라봤는데 그는 마치 예전 나타고상에서 잠깐 만났던 탄지로라는 검사라고 느꼈죠. 하지만 탄지로라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고 탄지로라면 지금쯤 완전한 어른이 되었을 텐데 이 남자는 15살로 보이는 소년이었고 그 소년은 뒤를 돌아 아저씨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무라타는 그 소년의 얼굴 보고 꽤나 놀랐는데 그의 눈은 혈기의 눈이었지만 혈기 특유의 기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죠. 카야쿠는 네 녀석은 또 뭐냐고 혈기인 건지 인간인 건지 알 수가 없는 녀석이라고 신기했습니다. 그의 그 소년은 내 이름은 카마도 요리이치, 네 녀석들을 베어 죽일 남자다 라고 했고 그대로 해협을 시연했죠. 카야쿠는 처음 보는 호흡인데 그런 근본 없는 호흡으로 내 근본 호흡인 번개호흡에 상대가 될 수가 있겠냐며 번개호흡을 시연해 요리이치에게 뛰어들었고 그대로 엄청난 폭을 내며 주변이 모두 날아갔습니다. 무라타는 그 영향에 콜록거리며 가려진 시야를 집중해서 봤는데 하늘 높이 카야쿠의 목이 날아간 뒤에 초라하게 땅에 떨어졌고 대굴대굴 굴러 무라타의 앞에 멈췄죠. 카야쿠는 상인삼인 내가 저런 꼬맹이의 공격에 일격의 목이 베이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울부짖었습니다. 무라타는 요리치 실력에 경악을 했고 당신은 도대체 정체가 무엇이냐고 물었죠. 요리치는 나는 카마도 탄지루, 카마도 카나오의 아들 카마도 요리치로 2세대 하프 혈기라고 했습니다. 무라타는 역시 탄지루의 아들이었구나. 그런데 2세대 하프 혈기가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 도우마와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1세대 하프 혈기 카나오가 탄지로와 결혼해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본디 혈기의 힘이 있던 카나오는 인간인 탄지로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지만 탄지로가 이전에 맞은 혈기화된 약 덕분에 임신이 가능해졌고 인간과 혈기의 장점인 유전자를 다 가지고 태어난 게 바로 요리이치였던 거였습니다. 요리이치는 태어날 때부터 혈기의 눈과 이마의 반점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상태로 태양에 노출이 되어도
아무렇지도 않았고 무한한 신체능력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야 탄지로 카나오는 자신의 원수인 혈기들을 몰살시키고자 요리치에게 범수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탄지로 카나오는 자신들은 도마를 처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고 완벽한 복수를 하기 위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고의 세월을 보냈던 거였죠. 요리치는 그렇게 있다가 탄지로에게 이어받은 뛰어난 후각 그리고 카나오에 이어받은 뛰어난 시각으로 단번에 근처에 혈기가 있다는 걸 감지했고 그대로 뛰어나가 그 근처에 있는 혈기들을 단번에 다 베어버리면서 이 시나리오 5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요리치는 혈기들의 기기를 느끼며 어떤 한 곳을 향해 뛰어갔고 자신의 앞을 막아서는 혈기들을 그대로 족족 베어버렸죠. 요리치가 향한 곳은 거대한 한 건물. 무잔이 귀할대가 전멸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인간들을 공포정치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장소로 무한성으로 들어가는 입구였습니다. 무장을 퇴치하기 위해 나라에서는 군대를 파견했었지만 외관과는 다르게 복잡한 미로 형식으로 되어 있는 무한성에 들어간 군인들은 그 안에 있는 헬기들에게 전멸당했고 그 소식은 인간들로 하여금 저항을 꿈도 못 꾸게 했었죠. 도시 한가운데에 있는 가장 큰 건물,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누구도 살아나올 수 없는 장소 무한성이었습니다. 요리치는 그대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갔고 해협을 시전해 참격을 날리자 무한성에 있던 수십 마리의 헬기들의 목이 한 번에 날아갔죠. 그 안에 있는 헬기들은 깜짝 놀랐고 어떤 미친 녀석이 겁도 없이 우리에게 싸움을 거냐며 수백 마리의 헬기가 튀어나왔습니다. 그 헬기들은 각자 다양한 헬기들을 사용해 요리치를 공격했는데 요리치가 휘두르는 해협 한 방에 상쇄되어 버렸고 그 여파는 폭풍이 되어 주변에 날려버렸죠. 헬기들은 경악하며 12개월의 혈기님들을 불러야 한다고 그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자 새롭게 하용이 된 혈기들이 몰려와 요리치를 둘러쌌고 각자가 혈기술을 꺼내 요리치를 위협했죠. 요리치는 뭐야 엄마 아빠한테 듣던 것보다 훨씬 약해 보이는데? 라고 하면서 순식간에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얀 혈기들은 어디로 간 거냐며 놀랐는데 어느 서늘한 기분이 들어 옆을 쳐다보니 이미 하얀 5마리의 목이 공중으로 날아가고 있었고 그걸 알아채는 순간 자신의 목도 하늘 높이 날아가 버렸죠. 그때 상현호 교코의 마리심과 상현사 한탱구의 분신 조약쿠텐의 혈기술이 날아와 요리치를 공격했는데 코체호흡과 헤어호흡이 그 공격들을 전했습니다. 교코는 뭐야 또 다른 녀석들이 있었던 건가? 라고 생각하며 그쪽을 봤죠. 먼지가 거치자 요리치 말고 2명의 검사가 더 있었는데 탄지로는 어휴 같이 가자니까 너 혼자 먼저 뛰어나가 버리면 엄마 아빠는 너의 속도를 쫓아갈 수가 없어 라고 했습니다. 요리치는 엄마 아빠가 너무 느린 것 뿐이야 라고 했죠. 카나오는 슥 주변을 쳐다보더니 꽃의 호흡과 혈기술 빙하를 시전해 빠른 속도로 교코의 목을 단숨에 베어버렸고 탄지로 역시 해의 호흡을 사용해 뛰어가 조야쿠텐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교코는 그대로 목이 떨어져 소멸하기 시작했지만 조야쿠텐은 어째선지 목이 베어도 다시 재생했기에 탄지로는 당황했죠. 그때 요리치가 아빠 걔는 본체 아니야 본체는 여기 있어 라고 하며 순간이동급의 스피드로 사라졌고 꽤나 멀리 떨어진 건물 계단 난간에 숨어있던 한탱구의 뒤에 순식간에 접근했습니다. 한탱구는 어떻게 내가 여기에 있는 줄 안 거지? 라며 놀랐는데 요리치는 다 보이거든 이라며 그대로 한탱구의 목을 베어버렸죠. 무한성 내부는 난리가 났고 혈기들은 웅성거리면서 빨리 상인성 카이아쿠님을 모셔오라고 카이아쿠님이라면 저 녀석을 잔인하게 죽여버릴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한 혈기의 뒤에 어느새 요리치가 다가왔고 걔? 아까 전에 죽이고 왔었는데? 라며 그 혈기를 베어버렸습니다. 카와도 요리치는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 막강한 힘을 가졌었기에 이 세상 모든 것이 그저 장난감 정도였고 단 한 번도 무언가로부터 위협을 받은 적이 없었기에 그야말로 인간이 작은 날벌레를 잡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고 그 어떤 죄책감도 없었죠. 더군다나 혈기들에 대한 증오를 가지고 있던 카나와 탄지로에게서 조기 교육을 받았기에 혈기 사냥에 특화된 귀멸의 화신으로 자랐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는데 어라? 내 딸이 드디어 찾아왔구나. 그동안 왜 아빠 얼굴 한번 보러 오지 않았던 거니? 라며 상현이 도마가 나왔죠. 탄지로는 예전에 느꼈던 그 압도적인 도마의 모습이 떠올라 한껏 긴장을 했고 카나오는 여전히 싸늘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도마는 요리치의 모습을 보고 한눈에 카나오의 아들이란 걸 알아채 이거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네. 내가 딸뿐만 아니라 손주까지 보게 되다니 라며 씩 웃었죠. 그런데 그 순간 도마의 앞에 요리치가 불쩍 뛰어왔고 당신이 내 외할아버지인가? 이야기로만 들었지 실제로 보니까 신기하네요 라고 했습니다.
도마는 그래 반가워 우리 친하게 지내자꾸나 라고 악수를 청했는데 그 순간 요리치는 칼을 휘둘러 도마의 목을 베어버렸죠. 도마는 이게 무슨? 이라며 당황했는데 요리치는 천진난만하게 아 우리 엄마가 할아버지 만나면 죽여버리라고 했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도마는 몸이 소멸되어가자 허망함을 느꼈고 카나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는 거니? 넌 내 가족이잖아 라고 말했고 카나오는 그런 도마에게 나아가 피만 이어져 있다고 해서 가족은 아니지. 내 부모는 코초 언니들이었고 넌 그들의 원수일 뿐이야 라고 했죠. 그래야 도마는 크크크 웃으면서 그래요 네가 이렇게 싸늘한 아이가 되었다는 것에 아빠는 참 행복하다 라는 소리를 마지막으로 소멸했습니다. 그때 멀리서부터 달의 호흡 참견이 날아와 탄지로 가족들을 덮쳤고 탄지로와 카나오는 각자의 호흡으로 그 공격을 쳐냈죠.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상일 코쿠시보와 무자는 새로운 혈기로 보이는 이들을 보고 엄청나게 놀랐고 그들의 몸속에는 자신의 저주가 들어있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코쿠시보는 도마를 베어버린 검사가 너냐? 라고 하며 요리치를 주목했고 어째 미묘하게 자신의 인간 시절의 동생과도 비슷한 모습이 있어 뭔가 소름이 끼쳤죠. 탄지로와 카나오는 베일에 쌓여있던 코쿠시보를 맞닥뜨리자 엄청난 실력자라는 걸 알고 몸이 떨렸고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그때 카나와 탄지로의 어깨를 요리치가 툭 잡으며 엄마 아빠 왜 긴장해? 쟤네 약해 보이는데? 라고 했죠. 그때 코쿠시와 빠르게 뛰어와 요리치에게 칼을 휘둘렀고 요리치는 여유롭게 그 공격을 받아쳤습니다. 요리치는 오 그래도 당신이랑 놀면 엄마 아빠랑 노는 것보다 더 재밌을 것 같아 라고 했고 그대로 헤어호흡을 사용해 코쿠시를 공격했죠. 코쿠시의 달의 호흡과 요리치의 헤어호흡이 맞부딪히자 엄청난 폭풍이 일어나 무한성의 기둥들이 무너져갔고 탄지로 카나오는 요리치와 수차례의 합을 겨루는 코쿠시보의 모습에 역시 상현의 일은 다른 건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둘의 표정을 보니 약간 생각이 달라졌는데 코쿠시보는 인상을 찌푸리며 안간힘을 쓰고 있다면 요리치는 여유롭게 그 상황들을 즐기는 것 같았죠. 탄지로는 식은땀을 흘리며 요리치 녀석 그냥 코쿠시보를 장난감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라고 했고 카나오 역시 그러게 쟨 도대체 어떻게 된 아이일까? 우리 아이지만 참 무서워 라고 했습니다. 코쿠시보는 아무리 참격을 몰아쳐도 요리치에게 스치지도 않는다는 것에 부들거렸고 자신의 혈기술로 예상치 못한 공격을 해봤는데도 그것조차 쉽게 간파당해버렸죠. 요리치는 코쿠시보가 가지고 있는 내비치는 세계에 더해 탄지로의 후가 카나와의 시각까지 겸비했기에 코쿠시보가 무엇을 하려고 해도 전부 알 수 있었습니다. 요리치는 너 이제 더 보여줄 게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젠 무장이라는 녀석이랑 놀아야겠다 라고 하며 헤어업을 시전했고 코쿠시보는 자신의 동생 요리치와 마지막으로 싸웠을 때 느꼈던 그 공포보다도 더 큰 공포에 사로잡히며 온몸이 얼어붙어 버렸죠. 그리고 찰나의 순간 요리치의 칼은 코쿠시보의 목을 베어버렸고 코쿠시보는 이 괴물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생각에 오히려 불안하다는 생각까지 들며 소멸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자는 코쿠시보까지 당하자 이건 말도 안 된다며 무한성 내부로 도망가기 시작했고 나키메에게 저 녀석들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수를 쓰라고 했죠. 그의 나키메는 무한성을 움직여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는데 요리치는 그대로 참격을 날려 무한성 자체를 전부 베어내 쪼개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나키메는 저런 무식한 녀석이라며 당황했고 어느새 카나오가 그런 나키메에게 나아가 귀찮게 하지 말아요 라고 하며 목을 베어버렸죠. 무한성이 붕괴하자 무장은 빤스런을 시전했는데 요리치가 도망가는 무장의 뒤로 참격을 날려 몸을 베어버렸고 혈기의 왕이라고 해서 잔뜩 기대했는데 왜 도망만 가는 거야? 라고 실망했습니다. 무장은 그들을 향해 촉수를 뻗어봤지만 이미 공포에 짓눌려 있는 상태라 큰 파워를 내지 못했고 카나와 탄지로의 공격에 목이 날아가 버렸죠. 하지만 무자는 목의 약점을 극복한 혈기 어찌되었건 자신은 죽지 않는다며 목을 재생해 도망갔고 카나와 가족은 그런 무장을 따라다니며 계속해서 베어버렸습니다. 그런 중 어느새 동이 터오를 시간이 되었고 무자는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모두 죽게 된다며 너희들도 살고 싶다면 어서 나를 내버려두고 태양을 피하라고 설득했죠. 그의 요리치는 무장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무장이 도망가지 못하게 칼로 몸통을 찔러버렸습니다. 그때 태양이 대지를 비춰오기 시작했고 무자는 태양의 몸이 닿자 비명을 지르며 몸이 타들어갔죠. 그의 요리치는 아, 너 설마 태양을 보면 죽는 거야? 되게 안타깝네 라고 했고 무자는 태양에도 아무렇지도 않은 요리치, 카나오, 탄지를 보며 너희는 어떻게 태양을 이라며 고통에 일그러져 갔습니다.
카마도 가족들은 애초에 완전한 혈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태양에 도전하지 않았고 영향이 있는 건 그저 혈기술 뿐이었죠. 하지만 요리치는 혈기술을 쓸 필요도 없이 모든 이들을 죽일 수 있었고 사실상 태양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장이 무너지자 전국 곳곳에 뿌려있던 혈기들이 힘을 잃기 시작했고 약해진 혈기들은 도태되어 점차 사라지게 되었죠. 카나오는 모든 원수를 갚는 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서 드디어 호초 언니들의 묘에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했고 현지로 요리치를 데리고 그녀들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카나오는 그들의 묘 앞에서 하나의 언니, 시노부 언니 드디어 다 끝났어 라고 했는데 요리치는 카나오에게 어떤 여자 두 분이 엄마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맙다고 하네요 라고 했죠. 카나오는 그 말 듣자 고개를 들었는데 희미한 카나에와 시노부의 따스한 미소가 느껴졌고 순간 얼어있던 자신의 마음이 사르르 녹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카나오는 그런 것까지 너는 볼 수 있냐며 당황하며 웃었고 탄지로는 내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너희는 뭐가 보이는 거냐고 당황했습니다. 탄지로는 혈기에 죽은 내 가족들과 레이코의 묘에도 가면 요리치 녀석이 영혼을 볼 수 있으려나? 라고 하면서 그 다음은 아빠가 예전에 살던 곳으로 가보자 라고 말하며 그렇게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혈기 카나오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었네요.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카나오의 원톱 주인공 체제라기보단 초반부에는 시노부, 후반부에는 요리치 이런 식으로 비중을 나눠주며 진행을 해봤어요. 중반부까지는 굉장히 암울한 전개를 했지만 마지막만큼은 폭풍 사이다를 시전해봤습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다른 재밌는 시나리오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